남극, 얼음으로 뒤덮인 땅. 이곳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북극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적도의 바다에 북극의 추위를 피해 내려온 생명이 있습니다. 봄, 전투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10월) 남극 대륙을 뒤덮었던 얼음이 쩍쩍 갈라지며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의 왕국에 봄이 찾아온 겁니다. 이 무렵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들이 있습니다. 아델리 펭귄, 남극의 봄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지난 겨울 이곳을 떠났다가 봄이 되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먼저 도착한 건 대부분 수컷입니다. 아델리 펭귄은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지만 이맘때가 되면 꼭 육지를 찾습니다. 바로 번식을 하기 위해서죠. 남극은 봄과 여름을 합쳐도 아주 짧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짝짓기와 산란, 성장에서 독립까지 모든 걸 마쳐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단 5개월. 이제 봄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지난 겨울 차가운 얼음 속에 갇혀있던 곳. 아델리 펭귄들의 번식지입니다. 남극에 다시 태양이 떠오르면서 얼음이 녹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아델리 펭귄은 얼음이 아닌 땅 위에 둥지를 트는데요. 건축 재료는 작은 돌입니다. 먼저 도착한 수컷들은 암컷들이 오기 전 둥지를 잘 고쳐놔야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쁘다 보니 남의 집 물건을 훔치는 일도 자주 벌어집니다.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사생결단, 격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짧디 짧은 남극의 봄이 후끈 달아오릅니다. 드디어 암컷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델리 펭귄은 일부 일처제가 기본이지만 짝을 바꾸는 경우도 흔합니다. 수컷들은 저마다 목청껏 소리 지르며 날개를 파닥입니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죠.
짝을 찾은 펭귄들이 사랑에 빠져듭니다. 얼굴과 울음소리를 기억하기 위해 섬세하게 서로를 살핍니다. 정성스럽게 지은 둥지에 암컷을 초대했군요. 암컷은 둥지가 마음에 드나 봅니다. (1년을) 기다린 아델리 펭귄들은 곧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되겠죠. 산란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린 녀석이 있습니다. 펭귄의 알과 새끼를 노리는 남극 도둑 갈매기입니다. 교대로 알을 품고 사냥을 나가니 천적은 홀로 막아내야 합니다. 어미가 필사적으로 방어해보지만 1년을 기다린 도둑갈매기가 쉽게 물러설 리는 없습니다. 수적으로 월등히 우세하지만 돌멩이를 두고 싸우는 통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을 기다렸군요. 아델리 펭귄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도둑갈매기는 아델리 펭귄의 습성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죠. 집에 물이 가득 찼군요. 서두르는 바람에 부실 공사가 됐나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알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물이 언제 얼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바빠도 둥지는 튼튼하게 지어야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엔 남극의 봄은 너무 짧습니다. 남극의 봄은 여느 지역과 사뭇 다릅니다.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더니 결국 밤이 사라져버립니다. 백야입니다. 하루 종일 태양이 지지 않는 계절이 되면 남극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얼음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꿈틀댑니다. 들판에 흐드러진 봄꽃처럼 바다는 찬란한 빛깔을 띠게 됩니다. 얼음 아래에 있던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킨 거죠. 이 플랑크톤은 남극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바꿔버립니다. 남극 크릴이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몰려들고 이 크릴은 바로 펭귄의 주요 먹이가 됩니다. 펭귄들이 이곳에서 번식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알을 품으면 부화가 시작되는데 이때가 남극이 가장 따뜻할 때입니다. 아비는 뱃속에 저장한 크릴을 토해내며 새끼들을 키웁니다. 어미가 돌아오려면 며칠 걸리니 조금씩 토해내며 버텨야 합니다. 이 시기 부모의 체중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다시 나타난 도둑갈매기.
번식지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백야와 천적. 하루 종일 잠을 자지 못한 어미 펭귄은 다시 초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풍요와 비극이 교차하는 계절, 남극의 봄. 말 그대로 사투가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펭귄들이 합동 방어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나 도둑갈매기는 또다시 새끼를 낚아채고 맙니다. 어미도 새끼도 필사적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숨막히는 전투에서 살아남은 새끼. 운이 억세게 좋은 녀석입니다. 시련은 내부에도 있습니다. 새끼들이 커갈수록 더 많은 먹이가 필요해지니 어미가 힘에 부칩니다. 어쩌면 두 마리 모두 안고 가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땅, 남극의 봄날. 매일 차가운 전투가 벌어집니다. 적도의 바다. 남극과 북극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며 극지방과 달리 1년 내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곳입니다. 열대의 바다는 각종 산호초와 수중생물이 가득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낯선 생명체가 보입니다. 혹등고래입니다. 북극에 사는 혹등고래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도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출산과 육아. 북극의 차가운 겨울바다는 지방층이 얇은 새끼에겐 가혹한 환경입니다. 1년 내내 따뜻한 적도의 바다는 피부가 여린 새끼를 키우는 데 최적의 공간이죠.
하지만 어미 젖을 먹는 새끼와 달리 이곳엔 어미의 먹이가 없습니다. 굶는 수밖에 없죠. 수개월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모유로 새끼를 키워온 어미는 체력을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한편 새끼는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반복, 또 반복. 척도의 바다는 기온 변화가 없지만 어미는 본능적으로 북극의 계절을 감지합니다. 드디어 고향을 찾아 떠날 때가 되었군요. 7개월간의 긴 겨울. 깊은 어둠에 잠겼던 베링에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니막 패스. 알류산 열도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평양의 고래들이 베링해로 넘어가는 관문입니다. 봄을 맞아 바다 얼음이 녹으면 이곳에는 놀라운 마법이 펼쳐집니다. 하늘에는 수백만 마리의 섬새가, 바다엔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모여들어 장관을 이룹니다. 크릴 대잔치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본능. 북극의 봄이 보낸 초대장입니다. 바다의 포식자 범고래가 이 순간을 놓칠 리 없습니다. 녀석들은 고래 새끼를 노립니다. 범고래는 훈련된 사냥꾼입니다. 고래어미는 새끼를 등 위로 올려 보호하려야 합니다. 하지만 영리한 범고래는 능숙하고 조직적인 공격으로 이들을 떼어놓습니다. 떨어져 나온 새끼를 위에서 눌러버리면 사냥은 거의 끝난 겁니다. 숨을 못 쉬게 질식사시키는 거죠. 이곳을 통과하는 고래의 절반이 새끼를 잃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고래들이
베링해에 도착했습니다. 고래가 좋아하는 크릴이 가득합니다. 지난 겨울 몇 달을 굶었던 어미들은 북극의 봄이 준비한 대만찬을 즐깁니다. 안류산의 마법을 첫 경험한 새끼고래들은 어미들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르겠죠. 바람과 해류는 전 지구적으로 순환합니다. 남극에서 시작한 해류는 페루와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를 거쳐 다시 남극으로 돌아옵니다. 23.5도 기울어진 자전축이 만들어낸 조화입니다. 바람과 해류의 이동에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모험에 나섰던 거죠. 서로 다른 지역이며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페루 해안입니다. 새떼들의 움직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건조한 사막에 또 다른 식구들이 보입니다. 흰 깃털과 파란 발, 부비새입니다. 번식기를 맞아 짝짓기가 한창입니다. 아직 독립하지 못한 새끼들은 부모의 보살핌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부모 새들은 사냥 나가기 전 단체로 목욕을 합니다. 깃털을 고르고 공기방울을 채워넣는 거죠. 새끼들이 다 자랄 때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훔볼트 펭귄이 올해 두 번째 알을 낳았군요. 사막이란 공간이 낯설겠지만 조상들이 왜 이곳으로 이주했는지 차차 이해가 될 겁니다.
부모 펭귄들이 다시 먹이 사냥에 나가려나 봅니다. 험한 길을 나설 땐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해류를 따라 척도에 정착했던 이들의 조상도 그랬을 겁니다. 뜻밖의 장애물, 바다사자입니다. 바다사자는 새끼를 키우느라 잔뜩 예민해진 상태지만 시력이 좋지 못하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펭귄들이 동시에 움직이자 바다사자들은 혼란에 빠져 대응을 못하는군요. 부모 펭귄들이 드디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거친 파도가 쉽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훔볼트 펭귄들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다른 길을 찾아 나섰군요. 파도의 길이 막힐 때마다 펭귄들이 선택하는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난폭한 페루 해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꼭 알아두어야 할 비상구죠. 무사히 비밀의 공간을 통과한 펭귄들. 여기에선 입수가 가능할까요?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을 막아선 파도, 어찌해야 할까요? 펭귄들의 결정은 단호합니다. 먼 옛날 해류를 타고 남극을 떠나 적도의 사막에 도착했던 훔볼트 펭귄. 그들은 거센 파도 너머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23.5는) 지구의 생기와 활력을 부르는 생명의 숫자입니다.